분석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 먼저 대내외적인 변수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외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소식인지 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적 완화 역시 준비를 하셨습니다. 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양적 완화가 조기에 종료되면 어쩌나라는 우려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현재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지는 앞으로 양적 완화가 얼마나 더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요. 현재 경제 전망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 매입에 대한 효과와 비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서 연준이 현재 자산 매입의 속도에 변화를 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매달 850억 달러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이제 실업률 목표치 달성 이전에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채권을 보유할 경우 향후 매각 시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기존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조기에 종료하게 될 경우 잠재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850억 달러의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실업률이 6.5%로 하락할 때까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날 어저께 발표된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은 연준 내에서 현재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 예상보다 조기에 이를 종료해야 된다는 그런 반대 여론이 좀 싹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현재 경제 지표들이 좀 돌아선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거론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자산 매입 규모나 그 시기를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중단을 사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긍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적 완화 조기에 종료되면 어쩌나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시퀘스터입니다. 역시나 미국에서 좀 갈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퀘스터의 발동 시한을 좀 늦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시퀘스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좀 회자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거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달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발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기를 조금 더 연장하자, 늦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퀘스터란 일단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3월 1일부터 총 이제 1조 2천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감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장 3월부터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의회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퀘스터가 일단 현실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수십만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회는 재정 지출 삭감을 대체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소한 시퀘스터 발동 시점을 늦추는 것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한 몇 개월 정도 연장하는 그런 합의안에 합의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시퀘스터와 관련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들 저희가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역시 화면으로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해오셨거든요. 네. 시장 상황이 좀 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월 8일부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반등의 세기와 연속성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추가 상승 또한 염두에 두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상승할지 또한 얼마까지 상승할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조심히 좀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그래서 관심 가져야 할 업종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일단 뭐 갤럭시 S 부품주, 그러니까 부품주 관련주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 다음 달 중순쯤에 갤럭시 S4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까지 좀 관련주들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또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련주는 뭐 SFA나 덕산 하이메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와 부품 업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SL이나 화신, 모비스 같은 것들 관심 갖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지역은행들 BS금융 하고 또 건설은 현대산업 그리고 증권은 뭐 미래에셋 정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관련해서 그런 복지 관련주들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얼마 전에 강소기업 1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소기업 14곳을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추가 상승을 염두를 해두면서 관심 종목들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 확인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